안녕하십니까. 엑셀 실무 제9강 주간 판매 현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 누르셔서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해볼 것은 일주일 동안 판매된 내용을 가지고 그 판매 통계표를 판매 일자별로 집계해보고 제품명별로 집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2021년 2월 8일주에 대한 데이터를 쭉 나열해 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왼쪽 데이터는 제가 그 서식을 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표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전에 배우셨던 서식 복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서식 복사를 이용해서 위쪽 부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 맞죠? 개수가 4개인데 우리가 적용시켜야 될 부분은 5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서식 복사 눌러주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도 해줘야 되겠죠. 서식 복사 눌러서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서식 복사 기능을 계속 적용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 예시가 되는 부분을 블럭 지정한 후에 서식 복사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드래그, 드래그. 그래도 마우스 포인터를 보시면 그 서식 복사 아이콘이 사라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이래서 다른 곳 클릭하면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는 ESC 키 눌러서 해제하거나 서식 복사 버튼을 눌러서 해제시키면 됩니다. 아래쪽은 서식 복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가 그려진 이 부분을 이용해서 서식 복사를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 판매일자 부분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 있을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수량이랑 판매금액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고 테두리만 그려놓은 상태예요. 만약에 이걸 서식 복사를 이용해서 쭉 드래그 해준다면, 자, 판매일자 부분에 문제가 생겼죠. 이 판매일자 부분이 그 날짜는 저희가 날짜 형식에 맞춰서 엔터를 친 순간 날짜 형식에 맞춰서 입력이 되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 있는 판매일자 아래쪽에 있는 빈 셀은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표시 형식에 보면 일반이라고 하는 그 표시 형식이 적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이라고 적용이 되면 그 날짜가 그 연, 월, 일이라는 규칙을 갖지 않고 숫자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미 다른 곳을 위해서 하는 게 편하다라고 느꼈다면 이 판매일자를 고쳐주셔야죠. 판매일자의 범위를 드래그 하시고 셀 서식으로 가셔서 날짜에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굳이 이 테두리만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 서식 복사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선볼 부분이 많죠. 그냥 내가 해주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네. 단가 금액 부분은 쉼표 스타일 해줄 건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D열, E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아래쪽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일주일 동안 많이 판매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D열과 E열을 모두 쉼표로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쉼표 스타일은 숫자가 들어있는 곳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가라는 글자와 금액이라는 글자에는 전혀 그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열 블록을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일자의 경우에는
연까지 보통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건 2021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폴더로 2021년 폴더 안에 넣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연을 빼고 월, 일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이 공간 자체가 너무 넓어요. 열 너비가 줄여야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열 방향으로 쭉 길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입력하냐면 2월 8일 이렇게 슬래시를 이용하여 입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가장 열 너비를 적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록 지정을 쭉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바로 사용자 지정으로 가겠습니다. 귀찮아서 바로 고치지 않고 지우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을 나타내는 거는 M 슬래시 내가 써주고 2를 나타내주는 건 D 이렇게. 물론 MMDD로 하셔도 돼요. MMDD로 하시면 두 자리로 자릿수를 맞춰줘서 한 자리일 경우에 0을 채워서 02/08로 만들어줍니다. 그냥 M 하나, D 하나를 사용을 하시면 한 자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8로 적용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나는 공이 붙어 있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면 M/DD로 나는 공을 빼고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M/D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일자의 경우에는 지금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만 작성하시면 되고 복사를 해오면 되겠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서식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2/8월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그리고 또 9일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게 아니라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시면 날짜는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일씩 증가해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모두 작성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명. 제품명은 제가 왜 칸을 안 만들어 놨냐면 몇 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우리가 50가지 제품을 판매하는데 이번 주간에 A라는 제품은 팔렸지만 B라는 제품은 판매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일이 찾아서 기입하기는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명의 전체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빈 곳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위아래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략 클릭하셔서 컨트롤 V. 자, 컨트롤 V 하시면 쭉 붙여넣기가 되었고 블록 지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죠. 블록 지정을 해제하면 다시 블록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시면 위에 데이터에 가시면 위 항목 중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 자,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누르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 중복값을 삭제하려면 중복값이 있는 열을 하나 이상 선택하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 열이 저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이라고 되어져 있고 열 5라고 표시된 이유는 열 5라고 표시된 이유는 이 열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네,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26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이 되어 제거했습니다. 6개의 고유한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확인. 이 블록 지정된 부분에서만 줄이기 때문에 좌우, 상하,
상하는 모르겠다. 좌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냥 빈 공간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제품명에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넓혀줘야 되겠죠? GR 더블 관계선 더블 클릭. 그리고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제품명부터 블럭 지정을 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누르면 블록의 범위가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블록의 범위가 바뀌고 얘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고가 체크가 되어져 있고 열의 이름이 제품명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명이라는 글씨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확인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6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하면 이번에는 열이 2개가 나옵니다. 제품명, 수량. 그러면 제품명과 수량이 똑같은 것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중복이 좀 많아지겠죠. 중복된 게 적어지겠네요. 네, 이렇게. 왜냐하면 MPG 50이 되어야지만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MPG가 아닌데 MP3 20은 다른 걸로 본다라는 거죠. 왜? 체크가 2개가 다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사용하진 않겠지만 그 중복된 항목 제거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량은 빼고 나는 제품명으로 보겠다. 제품명만 보겠다 라고 하셔야 네, 6개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수량이라는 것이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 지정해서 복사한 뒤에 사용하는 것은 경우는 없겠지만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이름하고 주민 생년월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름이 중복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적에 이름만 가지고 중복된 항목을 제거해버리면 그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도 삭제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름하고 생년월일 혹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같이 복사를 하셔서 2개가 모두 중복일 때만 삭제를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셔야 이게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홈으로 가셔서 테두리 그려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학습할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러면 그 판매 일자별로 2월 8일에는 몇 개를 건수로 몇 건을 팔았고, 여기서 건수는 이거죠. 2월 8일 거 보자면 2월 8일은 건수가 5개를 팔았고 수량은 요거에 합계가 들어와야 되겠죠. 요거에 합계. 그 다음에 금액은 이 금액의 합계가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판매 일자별로 판매 건수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개수를 세야 돼요. 조건에 맞는 개수. 그래서 개수를 센다라는 것은 count if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건수 값을 구할 곳을 클릭해 놓고 fx count if를 써줘도 되고 써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고, 또 영어 쓰는 게 나는 정말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부분은 모두로 가셔서 아래쪽 클릭하신 후에 C를 누르시면 C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가요. 그랬을 때 휠을 가지고 움직이면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화살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count if.
확인.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순간에 필요할 함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은 학습을 하지만 나의 문서에서 찾을 때는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그럴 적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문서를 버리지 않고 모아뒀습니다. 그 모아뒀을 때 이 판매 건수를 한 곳을 클릭을 해보면 함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countIf를 썼구나, 이런 식으로. 요거 일자별로 수량을 할 때는 무슨 함수를 썼구나, 이런 식으로 힌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어디 범위를 줘서 어떻게 했구나. 그래서 한동안은 좋은 그 어떤 문서 엑셀 파일이 있다면 계속 모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뭔가 예전에 썼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럼 문서 뒤져서 그 문서가 사용한 방식이 어떻게 되었나 보고 힌트를 얻어서 사용을 하고, 그 힌트를 얻었지만 내가 사용 방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이버한테 이렇게 특정을 말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네이버만 사용하는 거 아니고 저 다음 구글 모두 고루고루 다 사용합니다. 갑자기 땀이. 자, 그래서 countIf의 첫 번째 range는 범위를 말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설명글을 살펴보시면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입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 어디에서 셀 거냐라는 뜻이에요. 판매 건수를.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조건에 맞는 셀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뭐에 맞는 셀의 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2월 8일이에요. 2월 8일. 2월 8일과 똑같은 거를 세야 돼요, 여러분. 근데 2월 8일과 똑같은 것을 세라고 하면서 다른 범위를 주면 셀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판매일자의 범위를 동일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판매일자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이제 해주시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지금 2월 둘째 주에는 36번까지 썼지만 2월 셋째 주에는 37번, 38번 이렇게 뭐 50번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A5는 변경이 되지 않겠지만 A36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A5도 삭제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A4부터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A4부터. 그래서 이거를 블록 지정하실 때 지우시고 굳이 다 끝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이 아래쪽에는 무조건 판매일자만 나오기 때문에 2개만 잡아줍니다. 그래서 A4부터 그 A5라고 지금 적혀져 있지요. 말이 계속 꼬이네요. A5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걸 그냥 제가 뒤에다가 공을 2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2개 붙이든 3개 붙이든 상관이 없어요. 500번까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500번까지 쫙 거기에 들어오는 판매일자가 있다면 그거를 검색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개수를 세워라 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조건, 이 범위 안에서 뭐와 같은 걸 찾을 것이냐, 2월 8일과 같은 거를 찾아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 자리가 계속 변경이 될 거기 때문에 꼭 클릭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에는 2월 15일부터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여기서 그대로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범위가 아래로 밀리기 때문에. 2번째까지는 상관이 없겠네요. 여기서부터는 범위가 아래로 밀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녹색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죠. 엑셀이 생각하기에 범위가 뭔가 이상해요 라고 저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가 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더블 클릭하시고, 우리가 고정을 시켜야 되는 이 범위는 파란색 범위이기 때문에 A4에서 A500 중간에서 중간까지 걸치게만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블럭 지정해 주시고 F4.
달러가 모두 붙은 거를 확인을 하시고 엔터. 자, 다시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네, 이제는 범위가 밀리지 않고 잘 돼 있는 거 볼 수 있고 네, 500번까지이기 때문에 네, 굳이 아래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자, 같은 방법으로 수량. 일자별로 했을 때 수량의 합계, 개수를 세는 게 아니죠. 수량의 합계를 세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SUMIF 사용해야 됩니다. COUNTIF 사용하면 똑같이 5개 나올 거예요. 요 2월 8일에 대한 개수를 세기 때문에 우리는 2월 8일이 정해지면 이 2월 8일 범위 안에 있는 수량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SUMIF가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좀 범위를 키울까? 좀 잘 보이게 키우고 할 건데, 자, 수량의 범위를 셀을 선택을 하시고 FX 누르셔서 아마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계속 학습을 하셨다면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SUMIF가 들어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는 분들은 네, 모드로 가셔서 S, 타이핑이 빠르신 분은 SU, 더 빠르신 분은 SUM까지 하시고 네, 이 버튼을 이용을 하셔서 SUMIF 찾습니다. 자, SUMIF는 그 조건이 하나일 때, SUMIFS는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 2개, 3개, 4개일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일 때 사용도 가능해요. 자, SUMIF 확인. 다른 게 열어졌네요. SUMIF 확인. 자, SUMIF는 첫 번째 똑같이 COUNTIF와 똑같이 range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입니다. 그랬죠? 역시 범위를 나타내고 우리의 조건은 2월 8일에 대한 거를 알아와야 되기 때문에 판매일자 범위를 주는데 아까와 동일하게 판매일자부터 그 한 칸 아래까지 드래그 하신 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2개. 이 상태에서 그대로 F4를 누르면 어디만 되나요? 방금 저희가 그 영영을 치는 공 2개를 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뒤에만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도 클릭하시고 F4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혹은 F4를 계속 누르면 풀립니다. 블럭 지정을 하셔서 F4. 왜냐하면 이제 알잖아요. 우리는. 이 범위는 채우기 핸들 하면 내려가겠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미리 F4 범위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은 2월 8일. 요거는 F4 하면 안 돼요. 채우기 핸들 내리면 2월 9일, 2월 10일로 네,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요건 F4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SUMRange. 자, SUMRange는 합계를 구할 실제 셀들. 네, 조건에 맞는 걸 확인했다면 어떤 것에 대한 합계가 필요하냐라는 뜻이고 저희는 수량의 합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량의 범위 2개. 위랑 똑같이 맞춰주셔야지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F4 먼저 누르시고 영영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네. 그래서 이 범위도 수량의 범위가 되면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할 거잖아요. 그럼 밀리니까 F4를 꼭 해줘야 되겠죠. 네, 확인.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2월 8일에는 5번 판매를 했고 개수로는 215개를 판매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금액. 싼 것을 많이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서는 언제가 많이 팔렸는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2월 8일에 판매된 판매 금액의 합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SUMIF. 자, 함수 마법사 열으시고 최근에 사용한 함수 SUMIF 열으셔서 확인. 범위.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입니다. 저희는 판매일자별로 지금 하고 있죠. 판매일자 2개. F4 먼저 눌러주시고 동그라미 2개. 그냥 채우기 핸들 할 거니까.
밀리면 안 되겠죠, 범위는. 자, 두 번째 조건은 네, 판매 일자. 자, 세 번째 sum range는 네, 금액의 합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의 범위 2개. F4 먼저 누르겠습니다. 0 2개.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여러분. 4번에서 4번까지, 500번에서 500번까지 꼭 맞추셔야 됩니다. 확인. 치우기 핸들로 내리면 되겠죠. 쉼표 스타일 해줍니다. 얘네들은. 더블 클릭하시면 범위가 제대로 맞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판매일자 범위에서 2월 11일에 대한 것을 찾아서 그것들의 금액의 합계를 구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2월 11일 것을 보면 검산이 가능하면 검산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블록 지정해 보면 네, 1억 1,700 네, 어쩌고저쩌고 나오네요. 네, 어때요? 맞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자별로 판매 통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번엔 제품별로. 이걸 안 써놨네요. 이렇게 눌러서 제품별 판매 현황표. 그러면 어떤 제품이 몇 개가 팔렸고 몇 번이 팔렸고 수량은 몇 개를 팔았으며 금액이 얼마인가. 이 경우에는 2월 8일부터 2월 14일 이 2월 둘째 주에 대한 mp3, PMP 디지털 카메라가 얼마나 팔렸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이 판매 건수는 count if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가 되겠어요? 이번에는 제품명이 되겠죠. 제품명의 범위에서 mp3를 세워라 라고 해줘야 되겠고, 판매 수량. 이 수량의 같은 경우에는 제품명에서 mp3를 찾아서 수량의 합계를 구해라. sumif 사용해야 되겠죠. 금액도 마찬가지로 제품명의 범위에서 mp3를 찾아서 금액의 합계를 구해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위에 있는 일자별 판매 현황표와 똑같고 단지 조건만 변경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잠시 일시정지로 멈추시고 이 세 가지의 값들을 모두 해보신 후에 저랑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풀어보셨나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판매 건수 FX 누르셔서 count if 개수는 count if입니다. 조건에 맞는 개수는. 자, 범위는 이번에는 제품명에서 mp3를 세야 되기 때문에 제품명에 2개 드래그 해주시고 F4 먼저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와 동일하게 0 2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500번까지 나온 걸 해라. 자, 그리고 조건은 뭐에 대한 거? mp3에 대한 거. 요거는 F4를 하면 안 돼요. 내릴수록 각각 제품명의 다른 제품명으로 옮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확인. 채우기 핸들로 쭉 내리면 되겠고, 지금 이 범위를 블록 지정하였을 때 합계가 32잖아요. 그럼 위쪽에 있는 범위를 눌렀을 때도 합계가 32. 여기에 있는 범위를 드래그 했을 때도 개수가 32가 되어야지 맞겠죠. 물론 이 개수 할 때는 제품명이 안 들어가게 해야 맞겠습니다. 자, 수량은 sumif fx를 누르셔서 sumif 확인. 자, 범위는 제품명의 수량이기 때문에 제품명의 범위, 조건은 제품명의 범위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F4 누르시고 0 2개. 조건은 mp3에 대한 수량을 찾아라 라는 거고, 자, sum range는 수량의 범위. F4를 누르셔서 0 2개. 확인. 채우기 핸들로 내려줍니다. 자, 금액. 자, 금액은 sumif 똑같이 FX 눌러서 sumif 확인. 자, 어느 범위에서 제품명의 범위에서 제품명 2개 해주시고 F4 00. 조건은 mp3. 그리고 합계를 구할 범위는 금액의 범위.
여기도 F4 누르시고 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내리시고 쉼표. 얘네들 가운데 정렬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참, 그럼 이걸 통해서 2월 11일이 가장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월 11일에 판매한 게 목요일날 제일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제품별로 보면 비슷비슷한데 PSP가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매한 통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통계표를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피벗 테이블은 대량의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약하여 볼 수 있게 해주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은 처음에 사용하면 너무 생소해서 이거를 만들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계속 사용해 보셔야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을 찾을 수 있어요.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가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커서를 빈 곳에 두고 피벗 테이블을 누르면 그러니까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십시오 해서 이 표 범위가 비어 있는 곳으로 나오는데 이럴 때는 내가 드래그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쭉. 근데 데이터가 엄청 많을 때 드래그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약 정리할 표를 표 안에 커서를 두시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드래그 하시면 안 되고 클릭만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쫙 펼쳐지죠. 드래그해서 하면 아마 범위를 내가 다시 잡아줘야 되는. 그래서 클릭만 해놓으셔야 돼요. 피벗 테이블. 그러면 전체가 다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피벗 테이블에서는 레이블이라고 하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판매일자, 제품명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할 데이터인데 저희가 외부 데이터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표 범위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엑셀 파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엑셀로 파일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엑셀로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새 워크시트, 기본 워크시트. 여기서 기본 워크시트는 기존에 만들어진 워크시트를 말하는 거고 저희는 지금 만들어진 워크시트가 2월 둘째 주라는 워크시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빈 부분을 클릭을 해서 만들고자 할 때는 기존 워크시트 해서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새로운 워크시트에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보면 어지럽고 인쇄할 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 워크시트를 선택을 할 거고 이제 새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워크시트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만들어져요. 확인. 워크시트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새 워크시트로 하면 문제는 이 시작되는 위치가 A3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A3번이 아니라 다른 위치에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워크시트를 내가 하나 만들어서 기존 워크시트로 선택한 다음에 그 워크시트의 몇 번째로 선택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새 워크시트로부터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워크시트를 사용할 때는 저는 엑셀 시험 볼 때 그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위치를 지정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은 범위하고 위치만 선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피벗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피벗 테이블 필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만드는데 이 부분에
아래 영역에 필드를 끌어 놓으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필터는 일단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열과 행, 값에 여러 가지를 배치시키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어떤 것에 무엇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알고 싶다. 아, 이거 설명이 너무 어려운데, 예를 들면 제품명에 해당하는 수량의 금액을 알고 싶다. 제품명에 해당하는 수량을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말이 좀 이상한데, 제품명을 행에다 갖다 놓습니다. 행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행에 그림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진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 그래서 이 표에 죄송합니다. 이 표에 요렇게 나와지는 이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나와지는 이 부분에 그냥 얹어 놓으시면 돼요.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옮기시면 되니까 요렇게 자유자재로 빼도 됩니다. 이렇게 빼려면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갖다 놓고, 혹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 여기 세모 버튼 눌러서 필드 제거 하셔도 되고, 갖다 놓고 제품명에 대해서 수량별로 알고 싶다. 수량을 그러면 얘가 단위를 만들어줘요. 10개, 20개 뭐 이런 식으로, 100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요거에 대한 수량의 금액의 합계를 알고 싶다. 수량에 뭐 하려니까 좀 이상하네. 그럼 금액의 합계. 합계가 자동으로 생기죠? 이것도 마찬가지 세모 버튼 누르면 값 필드 설정이라고 해서 제가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요. 값 필드 설정이라고 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누르셔서 값 필드 설정에서 합계. 대체적으로 합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제품명별로 제품명에 대한 수량의 합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제품명에 대한 수량별로 각각. 아이고, 말이 너무 어렵네요. 자, 그래서 mp3가 10개에 해당되는 거, 0에서 10개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20개에 해당되는 거, 이런 데이터를 알아볼 수가 있고,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네요. 그죠? 다시 이걸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여기 이 필드 칸으로 옮기시면 다 빼져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판매 일자별로 제품명에 대한 수량을 알고 싶다. 이렇게. 근데 수량의 합계도 알 수 있지만 이걸 값필드 설정에 가서 개수로도 알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날짜별로 뭐에 대한 제품명에 대한 수량의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에는 mp3를 하나 팔고 9일에는 하나, 네, 11일에는 2개 해서 총 몇 개? 7개 이런 식으로. 네. 디지털 카메라는 어떻게 판매가 되었는가? 그래서 전체는 몇 개인가? 32개 이런 식으로. 수량의 개수가 아니라 내가 전체 합계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량을 눌러서 값필드 설정으로 가셔서 합계하시면 2월 8일에 mp3는 50개, 9일에는 20개, 11일에는 160개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가 판매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수량이 아니고 나는 금액을 알고 싶다. 수량을 빼시고 금액 쉼표 좀 할까요? 범위 블록 지정하셔서 홈으로 가셔서 쉼표. 샵으로 나온 것은 칸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 D, E, F, H 눌러서 어느 경계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p3의 경우 2월 8일에는 600 얼마만큼, 2월 11일에는 2천만 원만큼 해서 이번 주에는 3,375만 원어치 팔았다. 전체는 얼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그냥 볼 때 사용하고, 이제 만약 이걸 보고용으로 사용을 하시려면 여기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을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행 레이블에는 이쪽엔 지금 날짜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날짜 이렇게 써 주십니다. 열 레이블에는 클릭하시고 제품명, 이게 자동으로 표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적에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인쇄를 해서 혹시 보고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 필터는 얘네들을 필터링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판매 일자라고 한다면, 네, 판매 일자별로 이 왜 안 나오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더블로 안 되네. 제품명으로 할까? 안 되네요. 원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쪽에가 있어서 이제 설명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제품명을 모두 하면 전체가 다 나오고, 이거를 mp3만 해서 확인을 하면 mp3만의 것을 보여줍니다. PDA로 하면 PDA만 보여주고, 모두로 하면 모두 거에 대한 것만 보여주고, 네, 이렇게. 필터는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자, 여기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옮겨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이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어떤 다른 이름, 날짜별 제품 판매 현황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원래 원본의 데이터는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해보시고 안 되면 삭제를 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에 중요한 거 하나. 자, 지금 보시면 mp3 2월 8일 거에 보면 625만 원이잖아요. mp3. 근데 이거를 mp3죠. 내가 수량을 만약에 60개로 한다면 625만 원인데 60개로 한다면 금액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다른 데서 데이터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합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합계가 아니라 값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딜리트. 죄송해요. 여러분 보시기만 하세요. 자,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로 구성이 돼야 되죠. 이렇게. 더블 클릭. 네, 이렇게. 자, 그래서 60개가 되면 750만 원이 돼야 되고, 이 값들이 각각 변화된 걸 방금 보셨죠? 50개일 때 금액과 60개일 때 금액 바뀐 거 보셨죠? 그래서 mp3가 2월 8일에 750만 원으로 돼야 되는데, 피벗 테이블에 가서 보면 어때요? 바뀌질 않아요, 얘는. 유일하게 자동으로 안 바뀝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엑셀 수식 중에 자동으로 안 바뀌는 게 이거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자동으로 바꾸냐?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새로 고침, 왜 위에 없지? 아, 여기 있구나. 제가 좀 잘 못 찾아가지고. 자, 피벗 커서가 이 안에 있을 때 피벗 테이블 도구라고 열리는데, 그 중에 분석에 가면 네, 세로 고침이 있고, 아우 이거 찾기 힘드네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커서의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안에 넣어놓고 세로 고침을 누르시면 그때 비로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이 점 주의하세요. 다시 50으로 바꾸면 다른 것들은 다 값이 바뀌었어요. 625만 원. 피벗 테이블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세로 고침을 꼭 하셔야 그 순간 바뀐다라는 거 꼭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간 판매 현황표 만들어 보고, 이 자료로 피벗 테이블 만들기에는 조금 그 자료가 적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